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눈이 밝은가? 자기의 그름 잘 살피는 이가 참으로 눈 밝은 이요. 어떠한 사람이 귀가 밝은가? 알뜰한 충고 잘 듣는 이가 세상에 참으로 귀 밝은 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도 자신의 그름을 잘 살피고 알뜰한 충고를 잘 듣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건강 정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최진용의 한방상담과 함께 하신다면 건강한 정보 취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및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평소에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반복하는 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주나 흡연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야식과 폭식 이런 것들 저도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알뜰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음주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런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간이나 이제 폐 쪽의 질병으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살펴보시다가 보면 내가 술이나 음주라든지 흡연을 좀 금연해야 되겠구나, 네네. 음주를 절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야식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폭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식이나 폭식을 어떤 행사라든지 식구 모임이 있을 때 조금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아침이라든지 오후 좀 더 많이 과식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 날 배가 고플 때까지 간헐적 단식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야식이나 폭식을 조금씩 절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거나 킁킁 거리는 틱장애. 틱장애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한 소리나 움직임을 반복적이며 불규칙적으로 나타내는 질환인데요. 유전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틱장애는 생명과는 직접 연관 있는 질병은 아니지만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소아 틱장애의 경우 성장 방해를 주기 때문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문제는 그냥 두면 낫는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치하면 만성 틱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자, 틱장애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요, 틱장애의 원인과 한방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흔히들 이제 틱장애는 치료가 어렵다, 그냥 두면 낫는다, 자연히 낫게 된다, 이런 생각, 이런 인식이 많은 것 같은데요. 틱장애 치료 가능한 질환인가요? 이제 뇌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이제 현상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네. 이제 증상이 조금 심해질 때는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를 해줘야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이라든지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또 뇌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습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틱장애인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예. 먼저
틱, 여기서 틱장애에서 틱은 뭔가요? 예, 이 틱장애에서 틱이란 것은 내 몸에서 불수의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갑자기 반복적으로 또 비율동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나타내는 현상을 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의지적으로 좀 멈춘다고 해서 불편함이 없다면 이건 습관인 거고, 네. 갑자기 아무 그런 이유가 없는데 그런 행동이 나타나거나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건 틱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틱이 행동이나 음성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요? 예. 네. 이 운동틱과 그래서 운동틱을 행동틱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소리는 대표적인 게 목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이제 코로 흥흥거리는데 이 코에서 자체는 이제 코의 움직임, 운동틱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음성틱에서는 한 말을 계속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남들은 알지 못하는 소리를 혼자 중얼중얼 거린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계속 따라서 하는 경우가 음성틱에 해당이 되고, 이에 반해서 운동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머리를 흔들거나 머리를 돌리거나 이렇게 목을 뒤로 이렇게 옆으로 이제 꺾는다든지,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깜짝깜짝 거린다든지, 코를 실룩거린다든지, 그 다음에 혀를 자꾸 내민다든지,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이 손을 축 밑으로 처지면서 이제 손을 움직인다든지, 발을 자꾸 흔든다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운동틱, 그 다음에 소리를 내는 음성틱, 두 가지의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급성, 만성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잖아요. 틱장애도 이렇게 뭐 급성,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나요? 네, 이제 틱장애는 이제 일과성의 틱장애, 그러니까 일과라는 것은 이제 한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일과성 틱장애와 만성 틱장애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은 그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이상 1년 미만에서 운동틱이나 음성틱이 나타나는 경우 1년이 지났다가 이제 사라지는 경우를 일괄성 틱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1년 이상 이 틱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경우를 만성 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운동 틱과 음성 틱이 1년이 지난 만성 틱에서 운동 틱도 나타나고 음성 틱도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일부에는 1년이 지나면서 뭐 한 달은 음성틱만 하다가 또 이후로는 이제 운동틱만 한다든지 이렇게 교차되면서 혼합식으로 나오는 것을 통칭해서 이제 뚜렛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런 틱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틱의 이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뇌의 발달 과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이제 현상. 그래서 이 경우 이제 MRI, 심한 경우 이제 MRI 검사를 하는데 미묘한 변화가 있는데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도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몸이 힘들고 지칠 때, 이때 우리가 이제 정신줄, 힘들 때는 순간적으로 정신줄을 좀 놓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몸이 힘들고 지치면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직 뇌가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증상들이 더 나타나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공부라든지 그 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 그 부모님이 이제 FM으로 똑같이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던 분들은 공부를 뒤떨어지거나 학교 생활이 반듯하지 못하면 이해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자꾸 지적을 하게 되면 이 아이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틱 증상이 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에서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형제간이나 자매간이 있으면
비교한다든지 예, 친구들 간에 이제 비교하게 되면 예. 내가 떨어졌을 때 그 아이라든지 부모님을 봤을 때 내가 뭔가 불편하면 나도 모르게 틱 증상이 나오게 네, 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나 이제 친구들한테 예, 따돌림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면 예, 그게 만성화가 되면서 또 틱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네요. 예,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 예, 예. 제가 이제 엄마하고 틱 증상으로 왔을 때 아이가 스트레스에 좀 예민하다 그러면 예.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예.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고 네, 네, 뭐 네.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다 만들어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네. 예, 이제 이러는데 이게 그 아이들은 일단 뇌가 완성이 되지 않고 오장육부가 완성되지 않고 신체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경제적으로도 완성되지가 않았기 네, 때문에요. 어른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또 하나 동의보감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의 피부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좀 손으로 만져보고 싶거든요. 워낙 보들보들하죠. 곱고 예. 부드럽기 때문에요. 예, 예. 그래서 곱고 부드럽다는 것은 안에 오장육부가 약하기 때문에요. 아주 밖에서 촘촘하게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동의보감에서 그래서 이때 비유를 하면 남성하고 여성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여성이 예민하죠. 이건 뭐냐면 심장이 약한 것도 있는데 예, 예. 피부가 남성분들은 조금 거칠고 여성분들은 곱고 조밀하죠.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스트레스가 많듯이 아이들의 경우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스트레스가 3배, 4배 이상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틱이 악화되는 좀 시기가 따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감기라든지 뭐 폐렴 등 예, 질병을 앓고 난 다음에 특히 네. 이제 비염 같은 경우 인후염을 앓고 난 뒤에 이제 목에 아프다 보니까 목에 뭔가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예, 이제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특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동생이 태어났다거나 예, 학교를 이제 새 학기가 되었거나 예, 그 다음에 이사를 간다든지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틱 증상이 이제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틱장애도 좀 무섭고 두려운데 틱장애로 인해서 동반되는 또 다른 질병이 있나요, 박사님? 예, 이제 대표적인 게 ADHD 질환인데요. 예, 틱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한 50% 정도는 이 ADHD의 증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불안하면 손을 조금 떤다든지 자기도 그렇죠.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네, 네. 눈이 실룩거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불안증이 있거나 강박증이 있을 때 또 틱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반되는 증상이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틱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인지를 했을 때 병원을 이제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병원을 가야 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언제 가야 되나요? 예, 이 병원에 가야 되는 요즘은 이제 틱 클리닉이 있는데요. 틱 이때 클리닉이요? 가야 되는 게 이제 예. 한 달 이상 틱 증상이 이제 지속이 된다. 예, 그 다음에 전에는 뭐 2, 3일에 한 번씩 있는데 한 달 이상 지속된다. 이때. 예, 두 번째는 아이가 이제 불편해하거나 예, 그 다음에 신체 기능 등의 장애가 나타났을 때. 네. 예, 세 번째는 아이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고 예,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이제 놀리거나 예, 그 다음에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볼 때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요. 네. 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서 이때는 꼭 전문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틱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틱 증상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보다 부모님입니다. 우리 아이는 왜 그럴까? 나는 예. 안 그랬는데 네네. 저러다가 또 계속 저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이 되고 부모님이 걱정이 되는 게 한도를 넘다 보면 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요. 네. 이때는 이제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틱 장애에 대한 첫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틱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생긴다. 이게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틱 증상을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틱장애 습관인가요, 예, 박사님? 습관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고 또 의식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틱 증상은 자의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불수의적 질환이기 때문에요. 네네. 습관병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틱장애에 대한 두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틱장애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 그래요? 예, 박사님? 맞습니다. 네. 예, 여성은 한방에서 이제 음이라고 하고 남성은 양이라고 하고 그래서 양이라는 현상은 내가 뭔가 불편한 현상이 있을 때 몸을 움직인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호소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여학생들보다는 여자아이들보다는 남학생이 3배 이상 틱 증상이 많은 걸로 보고되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틱장애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틱 장애는 나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빈도가 다르다. 그렇죠. 뭐 아이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예. 나이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이들이 이제 3살에서 7, 8살 유치원 학교 들어갈 때 이때 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 9살부터 13, 4살까지 증상이 아주 심해지고 예. 그다음에 16살 이후로는 이 증상이 거의 60에서 이제 80%는 사라지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틱 장애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틱 장애는 유전된다. 이제 아까 틱 장애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스트레스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뇌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뇌의 문제가 유전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유전적 정확한 어느 하나의 유전자는 아니지만요. 유전적 요인과 이제 환경적 요인이 생활적 요인이 이제 혼합되어서 오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 틱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한 1, 2% 정도에서 유병률이 나타나고 네. 부모님이 이제 틱 증상이 한쪽만 있는 경우에는 한 10% 정도, 양쪽이 틱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0% 정도에서 나타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틱 장애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틱은 악화와 완화를 반복한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증상이 심해졌다가 약해졌다가 이렇게 좀 반복이 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틱 증상은 아이들이 이제 뇌 발달 과정이고 그다음에 몸이 힘들고 스트레스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틱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운동 틱이 나타났다가 그다음에 입술에 운동 틱으로 나타난다든지 손으로 간다든지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운동 틱으로 갔다가 음성 틱으로 갔다가 음성에서 운동 틱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증상들도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이 틱장애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한방에서 치료할 때는 일단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뇌의 발달이죠. 한방에서는 이때 뇌에 영양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뇌에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때 산소의 가장 중요한 장불은 뭐냐면 폐죠, 호흡기죠. 그래서 이제 호흡기에 질환이 있는 경우 또 선천적으로 이제 폐와 기관지가 약한 경우 이쪽을 이제 보하는 치료를 해서 뇌의 이제 발달에 순기능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이제 지치고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치고 힘들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 운동을 좋아한다, 축구를 좋아한다, 이때 달리기를 좋아한다, 뭐 수영을 좋아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그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밥도 안 먹고 하다 보니까 내 몸에 에너지가 많이 빠지게 됩니다. 예.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신진대사, 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뇌도 성장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요. 신진대사가 활발한데 신진대사가 활발할 때는 피의 성분이 피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피의 생성을 돕는 두 번째 치료를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그 한의원에 오는 아이들 또 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이제 50% 이상이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제 이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공부에 이제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또 부모님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친구와 이렇게 비교하는 또 형제와 비교하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때 아이 자체가 이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는 아이 자체가 이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고 공부를 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이제 부담감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 아이는 이제 심장과 담낭의 길을 보강을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부모님이라든지 친구와 비교하는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식구 주변에서 사촌 간에 이제 모임이 있을 때 비교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부모님이 틱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도록 병 증상에 대해서 병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 아이들 중에 체질이 두 가지입니다. 용감한 아이가 있고 겁약한 아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미리미리 준비물 한다. 내가 시험 공부를 안 하면 놀면서도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아는 걸 틀리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막 안타까워한다. 이런 경우의 아이들이 겁약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제가 왔을 때 체질 검사를 했을 때 아이들은 사상 체질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용감한 아이인가 겁약한 아이인가. 그래서 용감한 아이는 엄마가 조금씩 지적을 해줘도 되는데 겁약한 아이는 뭐 틀려도 엄마한테 제가 꼭 칭찬을 이렇게 조금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틱 증상에서 거의 틱 치료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부모님입니다. 이 부모님이 아이의 틱이 뇌가 발달이 좀 약해서 온 건지 유전적인 요인인지 아이가 스트레스인지 아이의 이제 체질적으로 좀 체력이 떨어져서 온 아이인지를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아이가 체질적으로 이제 약한 아이는 공부에 이제 욕심이 많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체력이 안 되는데 뭐 모든 수업을 다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아이가 좀 약한 건 시키고 잘하는 건 방학 때 이렇게 조금 추천을 해서 이제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엄마한테 이 아이는 겁약한 아이고 스트레스에 예민하기 때문에 칭찬과 아이가 말했을 때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틱 증상은 그리고 18살이 넘어가면 거의 이제 정상적인 뇌 문제가 없으면 거의 95% 이상이 완치되기 때문에 그때에서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공부하고 생활하고 그 다음에 키가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 이제 된다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같이 이제 치료해 나가는 질병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그 실제 한방 치료 사례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박사님. 그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운동틱과 음성틱이 같이 있는 아이의 치료 사례입니다. 8세 남학생으로 2018년 7월에 내원을 했는데요. 18개월 전부터 틱 증상으로 눈을 깜박거리고 콧등을 실룩거리고 1년 전부터는 이제 음성틱도 있습니다. 그 음성틱도 하고 운동틱도 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적다고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학기 초 특히 이제 낯선 곳에 가면 심하고 밤에 불을 켜놓고 잠을 자고 또 혼자서는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평소에 이제 겁도 항상 많고 목감기와 기침을 달고 살고 또 손톱을 물어 뜯는 습관도 있고 한숨도 아이가 시험을 보다가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자기가 뜻대로 안 되면 아이가 한숨을 쉰대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 아이의 이제 망진상 얼굴에 혈색이 없고 좌측 심장과 간장의 맥이 아주 약했습니다. 네. 제가 이때 아이가 올 때 먼저 진맥을 할 때 이제 용감한 아이인지 겁약한 아이인지, 이 아이는 진찰실에 이미 들어올 때 겁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겁약한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오고 엄마 뒤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진찰을 하는 중에도 엄마 옆에서 1m 이내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용감한 아이들은 진찰할 때 잠깐 앉아 있다가 진료실 밖에 나가서 TV도 보고 친구실도 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네네. 됩니다. 이 아이는 엄마 옆에 꼭 붙어 있고, 네. 결국 심장과 이제 간장이 약해서 발생한 틱 증상으로 보고 처음 1개월 투약하고 한 30% 정도 개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투약 후 50%,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투약 후 이제 90% 이상 이제 치료가 되어서 이 아이는 조금 체력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겁이 있을 때 좀 불안하고 초조할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엄마한테 이제, 요즘 아이들은, 이 아이도 이제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아들이면서 외동 아들이니까 의젓하게 키워야 되는데 엄마가 더 혼내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 아이는 이제 겁약한 아이기 때문에 칭찬만 해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꼭 필요한 거 있을 때 최소로 이제 지적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충분히 이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본 치료 사례였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박사님, 틱장애에 어떤 한방차가 도움될까요? 제가 오늘 틱장애에 도움이 되는 차는 이제 운동틱으로 나타나는 한방차, 그 다음에 음성틱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운동틱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황령과 청피를 각각 7g씩 넣고, 물을 8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20분 정도 끓이시면 100에서 이제 120cc 정도 나옵니다. 네. 이걸 식사하시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의 경우이니까 12시 전후로 해서 편할 때 이렇게 2번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음성틱인 경우에는 건지황과 맥문동을 각각 7g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 음성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꼭 정해놓을 필요는 없고, 아이가 좀 불안해하거나 틱 증상이 심해질 때 그렇게 한두 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네. 그런데 이 운동틱과 음성틱이 만성으로 해서 1년 이상 되면서 이제 뚜렛 증후군을 이제 진단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 4가지 약제를 같이 혼합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각각 7g씩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5g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청피와 황련도 5g, 그 다음에 건지황, 맥문동 각각 5g 하시고, 그 대신 이제 약제가 4가지니까 물을 900cc 넣고 한 30분 정도 달이시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니까 12시 전후로 편한 시간에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방차를 따르는 동안 이 한방차 약제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음성틱은 자기가 참았는데 이 매획기 증상하고 좀 비슷합니다. 목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아이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가져온 한방차입니다. 이때는 이제 건지황과 이제 맥문동인데요. 건지황은 콩팥기를 보강을 하면서도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예, 그 다음에 맹문동은 심장의 열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보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뇌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음성틱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네, 자 한방차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예. 박사님. 네, 일단 차를 따를 때부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불투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걸쭉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시럽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예. 입에 딱 넣는 순간 이 시큼한 맛이 좀 제가 신 걸 잘 못 먹거든요. 막 예. 침이 막 나오고 신맛 같기도 하고 쓴맛도 나면서 여러 가지 맛이 그냥 복합적으로 확 들어오네요, 박사님. 예, 여기 예. 이제 신맛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오장육부에서 제가 이제 진찰할 때 오미를 간혹 물어보는데, 네. 예, 신 거를 잘 못 먹는 분들은 신맛이 조금만 느껴지면 바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매운 걸 못 드시는 분은 조금만 들어가면 바로 재채기하고 콧물 흘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장육부의 이제 강약에 따라서 자기의 이제 발현상, 증상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 약 자체는 이제 심장하고 예, 그다음에 콩팥의 기능, 예, 뇌수를 발달을 시켜서 뇌 쪽을 영향을 주는 충분한 약제이기 때문에요. 예. 음성틱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네. 자, 틱장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 말씀해 주세요. 예, 한방지압법도 운동틱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 예, 음성틱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먼저 운동틱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은 수태양 소장경에 있는 전곡이라는 혈자리와 행간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이 수태양 소장경은 심장의 이제 화를 조절하는 혈자리인데요. 이렇게 주먹을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 바깥쪽입니다. 새끼손가락 바깥쪽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손허리라고 이렇게 주먹을 쥐었을 때 볼록 나온 5번째 손가락 앞쪽에 보면 약간 볼록하게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주름을 예, 자신의 이제 몸 쪽으로 해서 2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예,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누르고 다시 5초 세고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이제 틱 증상은 아이들이고 피부가 예민하고 부드럽기 때문에요. 아이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이 정도 그 젓가락으로 눌렀을 때 약간 뻑뻑하니 견딜만하니 예, 이러면서 견딜만할 정도까지만 눌러주세요. 네, 네. 어른이 자기 자신으로 그 압도를 했을 때는 전혀 반응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꼭 물어보시고 5초 이용하시면 되고 예, 2번째는 이제 행간이라는 혈자리입니다. 행간은 첫 번째 발가락과 2번째 발가락 사이를 예, 5초 동안 누르고 5초 쉬고 예, 5번 지압으로 하시면 되고 항상 전곡이라는 혈자리를 먼저 지압을 하시고 예, 새끼손가락 끝에서 갔다가 예, 그 다음에 본절 예, 손허리의 앞부분에서 볼록하게 나온 주름을 예, 지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행간. 예, 2번째는 이제 음성틱에 도움이 되는 예, 지압법인데요. 이때는 이제 예, 소충과 예, 그 다음에 대돈 혈자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소충이라는 혈자리는 예, 5번째 손가락에 있습니다. 5번째 손가락 내측에서 이렇게 오고 예, 그 다음에 손가락의 뿌리 각에서 수평으로 와서 내측으로 가서 만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젓가락으로 해서 예, 젓가락이나 예, 이쑤시개 너무 뾰족한 거 말고 약간 뭉퉁한 거 그렇다면 이제 젓가락 얇은 걸로 해서 예,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렇게 해서 5초씩 5세트 이용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돈혈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예, 대돈이라는 혈자리는 예, 엄지 발톱으로 보시면 됩니다. 엄지 발톱의 이제 2번째 발가락 쪽에서 나와가지고 엄지 발톱의 수평각하고 만나는 부분 대돈 혈자리를 똑같이 5초씩 누르고 5초 쉬고 해서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이에 반해서 이제 운동틱과 음성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네 혈자리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연세는 61세고요. 예, 키는 45kg요. 아니, 키는 45. 네.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46이요. 네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불편하신데 저는 말씀하세요. 예, 목이 예. 이렇게 항상 아프면서 부어 있어요. 예. 그리고 몸이 막 자주 쑤시고 몸살기가 항상 있고요. 예. 비염도 있고 예. 그래서 상담 좀 해보려고요. 네. 이 목이 아프면서 부어 있는 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오래됐어요. 예. 한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이 목이 부으면서 이 아픈 거는 지금 저하고 통화하는 중에도 이게 계속해서 있는 겁니까? 예, 지금도 항상 이렇게 아프고 예. 부어 있고. 근데 이비인후과 갔더니 예. 인후둔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인후두염이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다녀도 안 낫고 예. 저기 몸살도 심해가지고 항상 내가 예. 병원을 다니는데 예. 이게 감기라고 그래요. 예. 감기인가. 근데 1년 12달 이렇게 목이 아프고 몸살기 때문에 예. 그냥 항상 시달리고 있거든요. 예. 지금 몸살기가 있는데 이제 감기가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몸살기가 있을 때 오한기가 더 많이 드세요. 어떤 때는 오한기가 엄청 들어요. 예. 그리고 발열 증상도 열이 있는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열은 없어요. 열은 예. 안 나요. 그러면 주로 오한기만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예. 이 현재 이 이비인후과에서 치료한 거 말고 병원에서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혈압약은 없고 고지혈증하고 예. 올 1월 달에 이제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좀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예. 심장 뭐 시술은 안 받으셨고요? 예, 이게 뭐 혈관이 이게 쪼그라든다고 예. 그러면서 저기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도 이렇게 목이 항상 아프고 예. 인후둔염에 있고 몸살기가 항상 이렇게 심했거든요. 예. 이제 목이 안 아파도 이렇게 몸살기가 항상 있어요. 예. 으슬으슬 찌면서. 예. 지금 이제 증상으로 봐서는 이제 목에 그렇게 이제 후두염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픈 증상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감기가 걸려도 지금 후두염기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후두염기가 있는데 이제 감기 증상이 같이 겸해서 온다고 했잖아요. 예. 예, 지금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증상은 감기 증상인데 연세가 지금 현재 61세시잖아요. 이 증상이 나타난 지가 이제 뭐 한 몇 년 전부터 그러신 것 같아요. 한 몇 년이나 되신 것 같습니까? 한 7, 8년 됐어요.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예,
신경을 이렇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예, 그 뒤로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예, 이 목부터 아프더만 이 기가 나타났어요. 예. 목에 이물감 뭐 걸려 있는 느낌은 안 드세요? 그런 건 없는데 내시경이었더니 예,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예, 한참 이제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예. 나섰다고 이비인후과에서는 약을 안 주더라고요 또. 예. 지금 따로 수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옛날에 있어요. 예. 무슨 수술 하셨죠? 편도 수술도 하고 예, 비염 수술도 하고 예, 이렇게 자궁 근종 수술도 하고 예, 또 아기 낳고 예, 그랬거든요. 예. 지금 이비인후과에서 이비인후과에서 역류성 식도염 약을 줬습니까? 아니요, 내과에서 이렇게 내시경 하고. 예.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목이 아프고 그럴 때는 이제 열이 나는데 일반적으로 예. 지금 오한끼만 드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 경우 이제 한방에서 그 후두에 이후에 목이 아프고 붓고 이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기가 걸리거나 열이 많이 오를 때 이 편도가 부으면서 인후가 부으면서 붓고 아픈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한기가 있으면서 열은 안 오르는데 1년 내내 오한기가 있으면서 이제 오한기가 있어도 어떤 때는 오한기가 좀 감소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목이 붓고 아픈 것도 항상 똑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조금 좋아졌다가 어떤 때는 좀 더 아프고 이런 증상이 내 몸의 이제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또 밖에 환경이 너무 춥거나 건조하고 이럴 때 조금 더 심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어머님 몸 자체가 이제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오한기가 있어서 이제 감기기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체온을 재면 체온은 항상 정상 체온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한의원에서 제가 이제 갑상선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를 했더니 이 감기인 줄 알고 홍삼을 예, 이렇게 좀 먹었어요. 그랬더니 열이 있다고 예, 홍삼을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홍삼 드실 때 조금 목이 증상이 어땠습니까? 그냥 평소하고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예. 예. 그 술 하실 줄 아세요? 아니, 술은 안 먹어요. 예. 한 모금 하면 얼굴 빨개지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예. 술 좀 한두 모금 해도 얼굴 빨개지고 이런 증상은 없고요. 예. 예. 여름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싫어하시고요. 예.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그 편도나 붓고 목이 붓고 그다음에 오한기가 있으면서 이때 이제 열이 나는 경우인데 열이 안 나고 그다음에 여름에도 선풍기나 에어컨을 싫어하시면 이 경우는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한방에서는 이제 오한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길경. 질경 예, 길경 길경. 8g. 8g, 예, 감초 4g. 감초 4g, 예, 그 다음에 황기 4g. 홍기 4g. 예, 좀 약간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예, 그런 건 좀 좋아해요. 예, 이렇게 달달한 거보다 약간 칼칼하고 시원하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좀 다른 거 좋아해요. 단 거 좋아하세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한 개. 생강, 예, 그 다음에 대추 2개. 대추 2개, 예, 그 다음에 건지황 4g. 4g, 예, 그걸 물을 800cc 넣으세요. 800.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불 정도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달이세요.
25분. 예, 그러면 한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예. 예, 그걸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복용하세요. 아,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꾸준히 이제 침 치료 받고 지금 이 증상 자체는 이제 뭐 인후에 염증이 생긴 건데 이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 게 아니라 내 몸에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이제 몸이 힘들고 이제 마음이 지칠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지금 나타날 때 예전에 이제 신경 쓰고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동의보감에서 그 인후의 질병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이 두 가지가 같이 힘들 때 인후의 질병이 이제 만성적으로 꾸준히 계속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차 요법을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드시고 그 다음에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한방 가서 한약도 많이 먹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좀 먹을 때는 좋아지고 또 안 먹으면 또 이렇게 하고 먹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도 이제 한방을 갔는데 예, 뭐 갑상선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다고 예, 그러면서 그 약을 지어주더라고요. 예. 아, 그러면 지금 이제 한의원에서 지금 탕약을 복용하시고 나면 좀 괜찮아지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이제 증상은 몸이 좋아지면서 증상은 좀 개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증상이 이제 개선이 되는 게 완치가 아니라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 이제 체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체력이 좀 더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증상이 사라져도 그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한 2, 3개월 조금 더 꾸준히 복용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 한의원에서 한약을 복용을 할 때는 제가 불러드린 한방차는 하루에 한 번씩만 복용하시고 이제 한약을 복용하시지 않을 때는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박사님, 오늘 좀 상담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상담하신 분의 이 병명과 불편하신 분과 또 약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예, 부탁드릴게요. 일단 인후가 붓고 아픈데 한방에서는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인후가 붓고 아파도 내 몸과 체력이 떨어져서 나오는 몸이 허해서 나오는 허인후창. 예,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염증 있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치료 받으면 바로 감소하는 것. 이게 바로 실증으로 발생한 인후창입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실증 개념이 아니라 허증 개념이고 네. 또 허증 개념이니까 열 증상은 많이 안 나타나고 오한 증상이 나타나고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예, 염증을 가라앉게 하는 길경과 감초는 조금 넣고 황기와 그 다음에 황정, 그 다음에 생강대추로 기혈을 이제 보하는 약을 써서 체력을 보강을 하는데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장과 이제 간장을 보하는 약을 쓰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네. 자, 한방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요. 서울 02823 2000번으로 전화 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 받으실 선생님 연세랑요. 네.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요. 네, 네. 상담 받으실 분. 나이는 네. 43년생 77세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키는 네. 1m 61. 네. 몸무게는요? 몸무게 한 60kg 정도 나가요. 네, 네. 옆에 최진영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예. 나눠 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아버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예. 먼저 일요일 날 대담하시는 그 내용대로 예, 제 증상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 구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구강도 이게 한 6년 됐어요. 예, 창천 태선이라고 해가지고 예,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2번이나 받았어요. 입안에 이게 번져가지고 예. 뇌제 치료받고 그게 저 암에 좀 지나다 보면 그 암의 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평pon태선이. 예. 그래서 잇몸도 저 아래 뼈 왼쪽 어금니 3개 정도는 이게 도려내고 예. 치료를 2차례나 거쳐서 받았어요. 예. 진료를. 그래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예. 그 혀에 이상한 게 생겨가면서 까만 그 전에는 백태라고 하얀 게 꼈었잖아요. 예. 이건 백태 대신 까만 게 끼더라고요. 예. 그것도 그렇고 또 그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또 자세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 제 증상이 꼭 그래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예. 이거 의원에 가서 약 좀 저먹으면 예. 의원이라는데 병원에 가서 예. 먹을 때 뿐이에요. 그리고 조금 뭐 과식을 한다든지 뭐 신경 좀 쓴다든지 하면 꼭 그 증상이 생겨가지고 예. 식도가 화끈화끈하다고 해야 되나 증상이 그래 소화도 잘 안 되고 예. 그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한약으로 좀 다스리면 좀 완치가 될라나 싶어서. 예. 아버님 의뢰 좀 해보려고. 예. 현재 그 이제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 속이 화끈거리고 그럴 때 양방 병원에서 이제 처방받아서 복용하면 증상은 이렇게 가라앉으시는 거죠? 그렇죠. 호전은 되는데 예. 얼마 있다가 또 그 증상이 신경 쓰고 조금 좀 뭐 과식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예. 많이 먹으면 체질이 아닌데 예. 그러다 보면 그 증상이 또 도지고 그래요. 예. 현재 아버님 그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혈압은 괜찮고 당뇨약을 복용해요. 예. 뭐 당뇨 생긴 지가 한 3년 반, 4년 가까이 돼요. 예. 현재 그러면 당뇨약만 한 가지 복용하시는 겁니까? 예. 예. 수술하신 치료약은 적, 예. 수술은 이 혀하고 잇몸 수술한 거 말고 다른 거 또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다른 거 수술한 건 없어요. 예. 지금 요즘도 혀에 지금 그러면 흑태가 이렇게 생깁니까? 그래서 이게 생긴 지가 한 2주 이상 되고 그 한 달 돼가도 안 나서 예. 이비인후과 갔더니 예. 이틀 전에 갔다 왔네요. 예, 예. 그 뭐 저기 곰팡이 균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게 저기 입안에 넣고 오물오물하다가 생기라고 1분 만에 생기라고 하는 약을 먹으니까 예. 그 흑태는 없어졌는데 혀가 예. 일반 혀 같지 않고 이렇게 이쁘게 고르지 않고 뭐 두툴두툴한 게 생겼어요. 예. 아, 지금 그 경우에는 이제 우선 그 흑태가 생기고 이제 선생님께서 곰팡이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혀에 대한 것은 우선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계속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도움이 되는 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위가 화끈거리고 이 증상에 대한 것은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이제 불러드릴 겁니다. 예. 아, 그래요? 한방차 먹으면 나을까요? 예, 지금 속이 화끈거리고 그 다음에 음식은 과식 안 했는데도 조금 지나면 다시 소화불량 증상이 같이 나타나시잖아요. 예. 예, 이건 이제 연세가 지금 77세시니까 이때는 우리가 몸 관리를 해도 이제 연세 자체가 이제 췌장하고 예, 그 다음에 위장하고 이제 소장 쪽들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항상 이제 췌장하고 위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을 보호해주는 차를 이렇게 조금씩 복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예. 그리고 고마워요. 현재 대변은 매일 잘 보십니까? 매일 보질 않아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예. 설사는 하세요? 아니 이제 설사는 아니어도 예. 먹는 음식 양에 따라서 아주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예. 변비되다 설사 어떤 때 소화 잘 안 될 때 설사도 나오고 예. 자꾸 이렇게 그런 증상이 반복되고 대변 보는 그 시기가 예.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틀만 해도 놓고 어떤 때 하루에 2번도 가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경 쓰면 바로 소화 안 되세요? 아 그래요. 제가 원래 예. 그 젊어서 신경성 위장병을 좀 앓은 사람이에요. 그런 경력이 있어요. 예. 원래 신경 좀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신경성이 위장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어요. 예. 원래 좀 꼼꼼하고 완벽하신 편이세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유전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네. 지금 그렇게 좀 유전적으로 이렇게 꼼꼼하고 완벽하신 분들이 이제 그 일이 해결이 안 되거나 좀 신경 쓰는 게 있으면 예,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이제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장이 네. 운동이 안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신경성 위염도 있고, 예, 역류성 식도염 증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70세가 넘어가시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위장이나 췌장약만 쓰면 안 되고, 그 심장 쪽에서 위장 쪽으로 피를 잘 보내기 위해서 이제 심장 쪽 약을 같이 써야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연자육 4g. 연자육, 예, 연자육 6 4g. 4g, 예, 그 다음에 감초 4g. 감초 4g, 예, 그 다음에 황기 4g. 황기 4g. 4g, 예, 그 다음에 백출 4g. 백출 4g. 예, 그렇게 해서 물을 800cc 넣으시고, 물은 800cc. 예, 800cc 넣고, 그 다음에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정도 끓이세요. 중간 불로 30분이요. 예, 예, 그렇게, 30분. 예, 그렇게 하면 한 100cc 정도 나옵니다. 예. 예, 그걸, 끓이면 100cc 남게 끓이라고요. 예, 그걸 100cc, 아침, 예. 저녁으로 식사하시고 30분 있다가 하루에 이제 2번씩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아침, 저녁, 식후 30분. 식후 30분. 그리고 한 잔씩 먹으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이제 한 잔씩 해서 하루에 2번 복용하시면 예, 도움이 네. 되십니다. 자, 틱장애는 아이는 본인 스스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틱이 심해지는 시기, 빈도, 강도 등을 살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틱장애는 한의학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반드시 방치하지 마시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전문의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